자, 오늘은 의문의 변동 네 번째 첨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첨가는 의문이 다른 의문과 만났을 때 사이에 다른 소리, 다른 의문이 첨가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의문 변동. 의문 변동은 일정한 환경, 이런 걸 우리가 의문 환경이라고 합니다. 의문 환경에서 특정한 의문이 변화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자, 이 의문 변동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교체, 탈락, 첨가, 축약. 교체, 체인지인가요? 어떤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바뀌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X라는 의문과 Y라는 의문이 만나서 X에 의해서 Y가 변하는 경우, 자, 이런 걸 우리가 순행동화라고 하죠. 순행동화. 또 Y에 의해서 X가 변하는 경우, 거꾸로 가나요? 이런 걸 역행동화. 자, 서로 변화시키는 거, 이런 걸 상호동화라고 합니다. 탈락은 어떤 의문이 다른 의문에 의해서 없어지는 현상입니다. 즉, X라는 의문과 Y라는 의문이 만나서 X라는 의문만 남거나 Y라는 의문만 남는 경우입니다. 첨가, 새로운 의문이 생기는 거겠죠. X라는 의문과 Y라는 의문이 만나서 중간에 사이에 다른 소리가 들어가는 경우예요. 의문이. 축약은 두 개의 의문이 하나의 의문으로 합쳐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X라는 의문과 Y라는 의문이 만나서 Z라는 의문이 되는 경우예요.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의문의 개수를 볼 때, 자, 변화되기 전과 변화되고 난 후를 보면은 교체는 차이가 없죠. 두 개. 탈락은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첨가는 플러스 1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축약은 역시 마이너스 1이죠. 두 개가 하나가 됐으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탈락과 축약은 우리가 구별해 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첨가에는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니은 첨가가 있습니다. 니은 첨가는 노란색,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이게 조건, 첫 번째 조건이에요.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모음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할 때 니은이 생기는 현상이에요. 뜬금없이 네가 여기서 왜 나와? 하는 니은이에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받침 자음 다음에 아무것도 없이 모음만 나왔는데 여기에 툭 튀어나오는 거야. 자, 입. 맨은 접사죠? 그러니까 이건 파생어네요. 입이 맨입. 갑자기 뜬금없이 네가 왜 나와? 색 플러스 연필. 합성어죠? 색, 연필이래. 이게 네가 왜 나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니은이 첨가가 되고 난 다음에 색, 연필의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기억이 무엇으로? 이응으로 바뀌죠? 이건 뭐예요? 비음하죠? 그러니까는 맨입은 의문 변동 현상이 한 번이라면 색연필은 의문 변동 현상이 두 번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모든 상황이 다 니은 첨가가 일어나냐? 꼭 그렇지도 않아요. 이게 사람 환장할 노릇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환경은 동일한데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서 석유야. 석유 그러면 석유가 돼야죠. 석유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야? 그냥 석유야, 석유. 그냥 연음이 되죠. 절약 해가지고 절약. 그래서 전략 이래야 되는데 전략이 아니라 그냥 절약이야, 절약. 전략 그러면 안 돼. 혀 짧은 소리가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동일한 환경이지만 니은 첨가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불여우를 봅시다. 불여우라고 발음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때 우리는 리을이 나왔네? 리을이 나왔어. 여기는 없는데. 그러니까 이건 리을 첨가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문법에 리을 첨가라는 말은 없어요. 뭐라고? 리을 첨가라는 말은 없어요. 없으니까 리을 첨가 그러면 이상해지는 거야. 그렇다면 리을이 아니라 다른 게 첨가가 된 상태에서 변화가 되었구나 라고 봐야 돼요. 즉 무슨 소리냐? 불여우로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돼? 니은이 첨가가 돼. 니은이 첨가가 되고 이 리을에 의해서 니은이 뭐가 돼요? 리을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뭐죠? 우리가? 그렇죠. 유마죠. 즉
불여우를 불여우라고 부르는 것은 리을 첨가가 아니라 니은 첨가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유마가 일어난 거다.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우리 문법에는 리을 첨가라는 말은 없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이소리 현상. 사이소리 현상은요, 합성어, 그 중에서도 명사와 명사 사이에서 소리가 덧나는 현상입니다. 사이소리 현상은 뭐라고? 합성어, 명사와 명사 사이에서 소리가 덧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파생어에는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합니다. 자, 앞말이 울림소리로 끝나고 뒷말의 첫 소리가 안 울림소리, 예사소리일 때 된소리가 되는 경우이다. 어떤 경우? 초 플러스 불이 초뿔 내지는 촛불이 되는 경우. 이럴 때 우리는 시옷을 넣죠. 산길이 산길, 봄비가 봄비. 자, 이건 전부 다 뭐예요? 합성어죠. 밤길이 밤길. 단순히 그냥 된소리 되기가 아니라 이런 경우는 사이소리 현상, 첨가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울림소리가 아니라, 울림소리는 모음도 포함되긴 하지만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니은, 미음일 때 니은이 첨가되는 경우이다. 그럴 때는 어디로? 앞말에 첨가가 되겠죠. 뒷말은 이미 니은이 있잖아. 그죠? 뒷말은 이미 미음이 있잖아. 그러니까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는데 앞말에 니은이 첨가가 되는 경우예요. 자, 호 플러스 날이 콧날. 여기 니은이죠. 그래서 시옷이 붙어요. 이 플러스 몸이 잇몸이 돼요. 잇몸. 이럴 때 우리가는 시옷이 돼요. 비 플러스 물이 빗물. 이럴 때 이제는 사이소리 현상이다. 또 하나, 뒷말이 모음,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될 때, 니은 또는 니은이 첨가되는 경우. 니은이 첨가된다는 거냐? 앞말도 니은 받침, 뒷말도 처음에 니은, 이런 경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집일이 집일. 요런 경우, 요런 거. 그러고 난 다음에 집일이 된다가, 솜이불이 솜이불이 된다든가, 물약이 물약이 다시 물약. 이건 유마죠? 아니면은 뒤 플러스 1이야. 앞에 받침이 없잖아. 근데 뒷일이 됐어요. 후 플러스 1이야. 앞에 받침이 없잖아. 근데 훗일이 됐어요. 이럴 때 우리는 사이소리 현상으로 드가 들어갔다라고 보면 돼요.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근데 선생님, 왜 사이시옷은요? 요거는 음운 변동이 아니라 표기죠? 이건 표기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건 단어법, 단어 원칙에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사이소리 현상, 유무에 따라서 의미가 변하는 경우도 있어요. 즉 무슨 소리냐? 사이소리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의미가 달라. 그래서 이걸 잘 구별해야 돼 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고기라는 단어와 배라는 단어가 붙어서 그래서 고기배라고 그래. 고기배라고 하면은요, 이거는 고기의 배예요. 생선의 배 부위. 근데 그걸 고기배라고 발음하거나 고깃배라고 발음해. 이거는 뭐야? 고기를 잡는 배야. 이때는 시옷이 들어가. 즉 고기하고 배가 붙었지만 고기배라고 하느냐 고깃배라고 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다. 똑같죠? 나무집이라고 하느냐 나무집이라고 하느냐. 나무집은 나무로 만든 집. 나무집은 나무를 파는 집. 잠자리. 잠 플러스 자리인데 이걸 잠자리라고 한다면 이거는 곤충이죠. 잠자리라고 하면 이건 잠을 자기 위한 자리. 됐어요? 여기까지? 회라는 단어와 수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그냥 회수야. 회수는 그냥 거두어 드린다야. 근데 한자가 달라요. 횟수야. 횟수 그러면 개수야. 한 개, 두 개, 세 개 차례의 어떤 수요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때는 수와 그 다음에 이 수가 한자가 다릅니다. 조심하고 들어갑니다. 오케이.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음운의 변동 네 번째 마지막 파트죠. 첨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